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41%, 코스닥은 0.84%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도 괜찮았습니다. 코스피는 한 기관에서 4천억 정도 순매수였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동시에 순매수를 했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외국인 투자자들, 우리 시장에서 가장 큰 돈을 굴리는 세력인데 현재 물량을 매집해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는 계속 물량을 매집해간다는, 모아간다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슬픈 소식 하나 알려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녁 8시 뉴스나 9시 뉴스 보면은 이런 거 볼 겁니다. 우리 1, 4분기 가계빚이 사상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뭐냐? 여러분들 뭐 빚내지 마라 이런 이야기 부모님들 아니면 뭐 여러 선배 어른들에게 많이 듣죠. 그러면 뭐 빚을 내고 싶어서 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뭐 사다보이 어쩔 수 없이 내는 게 빚이죠. 그런데 빚 없이 살아라 이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그럼 저게 가계빚이 줄었어요. 그럼 저게 슬픈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입니까? 일단 기뻐야 됩니다. 빚이 없기 때문에 기뻐야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 갚았다는 거잖아요. 기뻐야 되죠. 근데 저게 최악입니다. 최악. 나라 망하는 뉴스입니다. 자, 왜 그런지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좀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에 들어가면은 이런 거 자료 볼 수 있습니다. 빚이 정말로 사상 최대로 줄었다고 이야기할 만합니다. 2008년도 이후에 이만큼이나 줄었어요. 많이 줄었죠. 그런데 이 현상을 가지고서 금융당국, 한국은행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뭐 기획재정부나 이렇게 우리나라 경제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볼 겁니다. 이런처럼 예전처럼 계속 빚이 이렇게 늘어나야 될 건데 이렇게 빚이 줄었으니 얼마나 심각하게 바라볼 건지, 아마 빚을 더 늘기 위해서 각종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겁니다. 앞으로 계속 이야기 나와서 빚이 다시 뭐 사상 최대 신고가를 경신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사람들이 빚을 줄인 거는 이자가 너무 높기 때문에 차라리 빚 갚는 게 유리하다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렇게 갚는 거겠죠. 근데 아직까지도 지금 이야기 쭉 들으면서 저기 행복샷이 과연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의구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는 기본이 안 된 사람들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하십시오. 그런 지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는 가난을 면치 못합니다. 자, 그러면 원리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국은행에서 적어낸 본원통화가 있습니다. 이걸 기초로 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내줘요. 대출 낼 때는 여러 가지 어떤 핑계를 댑니다. 네가 돈이 갚을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니까 소득이 얼마 정도 되는지, 뭐 예전에는 뭐 자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보겠죠? 어쨌든 여러 가지 명목으로 대출을 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내지 않은 게 있죠. 무엇을 내지 않습니까? 바로 빚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자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빚은 이렇게 대출을 통해서 쉽게 만들어지는데 도대체 그 이자는 어디서 나온단 말입니까? 이자는 절대 만들어지지가 않죠. 누군가가 이렇게 이번처럼 대출을 상환, 그러니까 빚을 갚기 위해서는 누군가 어디서 돈을 들고 와야 되는데 그 돈이 어디서 오느냐? 다른 사람이 낸 대출을 통해서 돈을 들고 와가지고 내죠. 그러니까 돈의 원천은 대출이기 때문에 생길 것도 대출밖에 없습니다. 나는 대출을 안 내는데, 에이, 이런 바보 멍청이 같은 소리를 합니까? 네가 돈을 대출을 내지 않아도 너가 회사 오너는 대출을 낸다고. 회사 사장이 낸 대출 가지고 월급 받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멍청이 같은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대출 낸 거 가져오면 이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 대출 낸 거 들고 오겠지요. 이렇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나아갑니다. 나아가는데, 그러면 누군가의 대출을 가져온다는 것은 지금 뭐 빼들어 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상품을 팔든 노동력을 제공하든 어떻게든 정당한 어떤 대가로서 돈을 받아오는 건데, 그런데 대출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대출을 가져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누군가 이렇게 돈을 갚는다 말은 돈의 총량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돈이 부족한데 대출을 갚아서 돈의 총량이 줄어들었다면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대출을 가져오지 못하는 이 사람은 돈을 구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굶어 죽을 겁니다. 이 사람도 굶어 죽을 거예요. 이 사람도 돈이 없어서 굶어 죽습니다. 그냥 젊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가정 파탄입니다. 이혼당하고 애들은 참 안타까운 경험을 하게 되겠지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누군가 대출을 갚았다는 소식은 누군가는 절대 돈을 구하지 못한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나가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뉴스 어떤 겁니까? 가계빚이 사상 최대로 감소했단 말은 이거는 구제하지 못하는 참 일부 사람들이 나가 죽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뉴스 앞으로 많이 볼 겁니다. 돈이 계속 늘어나야지 괜찮은데 돈이 줄어들면 이런 사람들이 이 사회에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자산 가치가 낮아져서 대출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회를 봐서는 굉장히 심각한 일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대출이 주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겁니다. 돈이 계속 늘어나려고 그러면 누군가 대출을 계속 내서 이 사람들도 빚내서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사기당했던 사람들 있죠. 국가 보고 네가 좀 대신 갚고 뭐 어떻게 하라 그런 사람들 있죠. 참 그것도 참 웃기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어쨌든 그 돈이 사라질 뻔한 위기를 또 다른 대출로 국가가 내서 전환해줄게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대출을 갖다가 계속 낼 수 있어야 이 사회가 건전하게 행복하게 잘 유지가 되지. 대출을 내지 않고 이렇게 대출을 갚아버리게 되면 이 사회 망합니다. 자, 그런데 대출을 갖다가 그 돈이 늘어나는 방법 중에서 이제 이거는 우리 국내에 한정된 이야기고 지금 무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돈 거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돈이 계속 넘쳐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미국처럼 하면 됩니다. 트럼프 이 자식이 어떤 짓을 했어요? 한국하고 FTA에서 손해보니까 이 새끼 뭐 잘못됐어. 협상 다시 해라. 그래서 미국으로 돈 들고 온나. 바이든도 미국으로 돈 들고 온나. 미국에서 뭐 해라. 미국에서 뭐 해라. 하다 안 되면은 뭐 달러 송환이라 해가지고 새끼들 전 세계에 있는 달러 미국으로 와라 이지랄 하면서 미국으로 계속 돈을 유입을 시키는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깡패 짓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미국 사람들은 안 망하죠. 그러면 이게 뭐고 이거 똑같잖아요. 그럼 다른 나라는 돈이 어디서 만들어지냐고. 다른 나라는 미국 이외의 국가는 돈이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또 다른 나라와 무역을 통해서 들고 들어와야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무역을 해서 다른 나라 돈을 가지고 오기 힘들 때는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머리카락 잘라서 외국에 팔고 그것도 안 되면 독일에다가 우리가 간호사로도 강부로도 아니면은 베트남 전쟁 가가지고 한국으로 돈 들고 오게 했죠. 또 그리고 남들 아무도 안 가려고 라는 중동에 가서 한국으로 돈 들고 들어왔죠. 그래서 이렇게 해외에서 돈을 유입이 돼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부흥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무역을 통해서 들고 와야 되죠. 그런데 또 돈이 늘어난 또 다른 방법은 뭐 있습니까? 호로 자석들이 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멕시코나 아르헨티나 이런 국가들 망한 거 있죠. 베네수엘라가 망한 방법이 그 방법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나라에 돈이 없을 때 어떤 현명한 일을 했습니까? 머리카락 잘라 팔았다니까는요. 그리고 우리 형님들 그러니까 선대 분들이 광부로 가서 독일에서 땅 파고 저 간호사분들로 가고 전쟁 나가서 이런 식으로 해서 중동에 가서 돈 벌어 왔잖아요. 이렇게 해외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 생각을 해서 우리나라가 잘 된 거예요. 그런데 일부 국가에서는 또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런 게 있는 마 돈이 늘어나려 그러면 나라에서 돈 찍어내면 되지. 이렇게 해서 국가 부채를 엄청 늘리고 채권을 통해서 발행을 해서 국가에서 돈을 갖다가 엄청 많이 찍어내 가지고 돈을 늘렸어요. 그래서 그 짧은 순간에 국민들이 잘 사는 것 같죠. 완전 근본이 다르죠. 해외에서 돈 벌어서 잘 살게 된 우리나라, 돈이 많게 된 우리나라. 이거는 국가에서 돈을 계속 찍어내 가지고 국민들에게 막 나눠주면서 잠시 흥했지만은 결과적으로 그 나라의 화폐 가치가 개판이 돼 가지고 나라가 쫄딱 망한 좌파들이 많은 사는 저 남미 쪽 있죠. 그래 돼 버렸어요. 그러면은 돈이 늘어나는 데 있어서
좀 미안합니다. 내가 자꾸 정부 빚을 늘리는 게 좌파라서 내가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거는 순전히 어떤 개인적인, 뭐 정치적인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그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나라에 돈이 많으려 그러면 나라 경제가 발전하면 돼요. 경제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무역을 통해서 해외에서 돈을 많이 들고 들어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은 안 망해요. 이런 식으로 빚 갚아도 안 망한다니까. 왜? 해외에서 돈이 유입되니까. 그런데 이거 말고 국가가 네가 빚져라 이 새끼 하면서 국가 보고 뭐든지 다 해내라고 하게 되면 그간 해온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버팁니다만은 그 경제력 규모에 따라서 어느 임계점을 넘어서게 되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그 나라가 개판이라는 걸 다 알기 때문에 나라가 그냥 박살나게 됩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이렇게 돈 벌어오는 것도 적당히 해모해야 됩니다. 이거 너무 잘하면 개판 나요. 일본이 한때 미국보다 더 잘 나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일본 제품을 많이 쓰던 때가 있었죠. 그런데 그게 미국 심기를 건드려 가지고 1985년도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이 새끼들 너가 대충 풀어 처먹으라 해가지고 일본이 그때 손들었습니다.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일본이 내수를 통해서 경제를 살리려고 1985년도부터 막 국내에서 돈을 풀었어요. 풀어가지고 베네수엘라나 하는 짓을 일본이 해묻다고 정부 빚을 늘리었단 말이에요. 바보 같은 놈들이. 그래서 불과 한 몇 년 이래 뭐 호황기를 거치다가 1991년도 뭐 그때쯤 돼서 일본이 박살나가지고요. 지금도 그때 경제를 회복하지 못하는 잃어버린 40년을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그냥 이대로 가면 빚 갚으면 나라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빚내게 해주고 그럼 뭔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빚낼 때 뭐 국가에서 빚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남이 꼬라지 난다니까.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나마 참 나라 국민들이 반반 나눠져서 그러면 안 된다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지금 가면 국가 경제에서 해외에서 돈을 벌어오는 게 좋겠죠? 그럼 이거 어떻게 벌어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일본처럼 너무 잘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이 잘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만 한 상위권에 머물러 때 대충 한 뭐 상위권 지금처럼 뭐 근거에 살아가는 것처럼 대충 이러면은 안 망하고 최대한 오래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결론은 뭔가요? 결론은 국가에서 이렇게 해서 국내에서 이렇게 해서 망하던 또 해외에서 돈을 벌어와서 망하던 아니면 뭐 국가에서 돈을 막 찍어내서 망하는 어쨌든 더 이상 돈이 늘어나지 않게 되면은 망하는 겁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냥 망하도록 돼 있어요. 사람도 이게 나이 들어서 죽는 것처럼 경제도 국가도 그냥 흥한 게 있으면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냥 끝이 있다니까요. 전 세계가 그냥 돈을 일부러 줄일 수 없다 그러면은 그냥 그 향하는 과정은 망하는 거라니까. 돈의 가치가 그냥 빵 돼가지고 종이 쪼가리에 닿아서 빵 터지는 거니까. 인위적으로 할 수 없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계속 공부하고 지금 현재 이게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내가 살기 위해서 참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은 내가 아무리 선의로 빚 갚은 사람이 남들이 죽이려고 빚 갚았겠어요? 내가 빚을 갚아야지 이 결심을 하면서 그냥 내 빚이니까 당연히 갚는다. 또 어른들이 주위 사람들이 빚 갚으면 참 좋다고 해서 그냥 갚은 거예요. 나도 좋으니까 이자 내고. 그런데 내가 빚 갚은 게 텔레비전은 누가 자살했다 하더라.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싶어서 내가 빚 갚아서 걔가 자살했다고? 맞다 그래. 네가 빚 갚아서 걔가 자살한 거다. 증거는 없지. 그런데 꼬리에 자꾸 물고 들어가다 보면은 니 때문에만 죽은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했는데 내가 뭐 정말 죽이려고 한 게 아닌데 그냥 죽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원래 이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서로 찌지고 붙고 안 죽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해외에서 돈을 벌어와야 돼요. 근데 해외에서 돈을 벌어야 돼 현명하게 버는 방법은 일본처럼 저를 벌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중국처럼 저를 벌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미국 놈들이 가면 안 있으니까 적당하게 버는 게 좋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그 나라 빚을 갖다 무한정 내서 일하는 게 좋다 나쁘다? 개판 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절대 선도 없고 절대 악도 없는 겁니다. 그냥 다행스럽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 일이 안 터짐에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정말 복 받았다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때는 대충 그렇게 살아도 이게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10몇 년 정도 흐르면 10년 좀 더 흐르면 그간 역사를 봤을 때 우리 노인이 됐을 때 은퇴 무렵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사회에 나가서 초창기 때 뭔가 한번 해보려고 할 때 그런 일이 한번 생기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엎어지고 죽고 난 다음에 또 리셋하고 새로 시작하는 게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고 뭔데 저도 정말 이런 이야기 하면서도 가슴이 아프고 이런 상황이 안 생겼으면 좋겠는데 바꿀 도리가 없어요. 바꿀 도리가 없어요. 정부 보고 빚내라 그러면 국민들이 그냥 다 죽어요. 국가 경제가 형해서 해외에서 다른 나라에서 돈을 벌어 들어오는 게 그나마 좀 오래 지속이 되는 방향입니다. 나라가 너무 잘 나가면 일본처럼 개팔나고, 나라가 너무 잘 나가면 요즘 중국이 뭐 미국 패권에 도전한, 중국이 뭔 잘못했는데 저건 열심히 산 거지요. 근데 미국은 때려 죽이려고 그러죠. 그 일을 1985년도 일본에 당했다고. 그 꾸라지를 보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대충 어느 정도 선에서 살면 됩니다. 어디 사회 가든 너무 잘나면 그냥 싫은 거예요, 그 새끼가. 그냥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잘나면 내가 뭐 남한테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사람이 희한하다니까. 원래부터 착하게 태어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또 열심히 일해서 돈 잘 벌죠? 큰일 납니다. 중상위권만 하세요. 너무 열심히 해서 내가 돈을 잘 벌면 세무조사 나옵니다. 세무조사. 이 세무조사, 국세청에서도 공무원들 월급 줘야 될 거잖아. 그럼 이게 나라가 이거 쭉쭉 쪼개가지고 지역이 있잖아요. 담당 구역이 있었죠. 세무서마다 담당 구역이 있잖아요. 그럼 너그 구역에 미용실 1등 어디고, 이 새끼. 식당 1등 어디고, 뭐 1등 어디고 찾아서 그 새끼 그거 돈 뚝 내는가, 뭐 내는가 다 감시한다고. 그래서 그냥 정기세무조사 해가지고 나와요. 세무조사하면 뭐 탈세가 잡히는, 이게 세법은 해석하기 나름이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심지어 돈 버는 것도 1등 하면은 잡혀가요. 뭐든지 1등 하면 끝이 안 좋습니다. 대충 하십시오, 대충. 저도 주식책 있죠? 왜 10년 전에 한번 쓰고 이때까지 책을 한 권도 안 썼겠냐고. 내가 우리 자기들한테 6년 동안 참 꿀앉아가면서 밤새도록 사업을 배운 게 뭐겠어요? 사업은 하면 망한다. 우리 자기들은 회사가 잘 나갈 때는 그 대우, 우리 여러분들이 망하는 그 대우보다 더 큰 회사였는데 자기들은 회사도 망했거든. 테크가 200개가 넘어도 그래 망하더라고. 그래서 내 6년 동안 사업을 보고 경영 수업을 받으면서 배운 것이 사업하면 망하는구나. 1등하면 안 되는구나. 적당하게 사는 게 인생의 해피한 길이구나. 그런 거 모든 걸 깨닫고 그냥 집에 이렇게 있는 거야. 이야기하면 뭐겠습니까만은 1등하면 안 됩니다. 적당히 사십시오. 그게 행복한 겁니다. 또 이상하게 참 횡설수설한 것 같지만은 이게 현실입니다. 내가 바꿀 길이 없어요. 바꿀 길이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말씀드리고 이미 다 알고 계신 분들 계시겠지만 평안하게 살아라고. 한평생 사는 게 별게 있습니까? 평안하게 사십시오. 자, 오늘 금융투자 쪽에서 많이 매수했죠. 외국인들 발견했습니다만 매집한 업종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종목들 좀 들여다보면 오늘 16개 종목 매집을 했습니다. 자, 그저 몇 개 좀 보면 코스맥스 있죠. 자, 이 종목 관심을 가져봐도 됩니다. 좋은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평범한 구간이에요. 지금 이 탐욕 구간, 둔화 구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 관점에서 더 들고 있어도 됩니다. 또 그리고 유한 양행, 이건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지요. 근데 이거는 평범한 구간이기 때문에 초보자들도 투자하기 좋습니다. 근데 오늘 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좀 떨어지면 얼마든지 매수할 수가 있습니다. 수급 분석 이때부터 해야 돼요. 이때부터 수급 분석 잘 해야 됩니다. 또 그리고 삼성전기 괜찮죠. 요거는 이거 미안합니다. 하락 추세입니다. 안 괜찮습니다. 안 괜찮. 이건 쳐다도 보지 맙시다. 잘못 봤습니다. 메디톡스 이것도 괜찮습니다. 이때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서 둔화까지 갔었잖아요. 지금 좀 떨어졌죠. 다시 이쪽으로 쭉 평범한 곳까지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요거는 관심을 가져봐도 된다 이 말입니다. 또 그리고 다른 종목 동화약품, 야 이건 진짜 좋습니다. 많이 떨어졌는데 그죠? 이제 곧 회복 구간에서 올라온 것 같죠? 요거는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습니다. GKL은 평범한데 좀 올라서 중간하죠. 이것도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만약에 이거 주가 쭉 떨어지죠? 그럼 충분히 관심을 가져봐도 됩니다. 동국제약, 이것도 괜찮습니다. 이것도 긍정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됩니다. 자, 오늘은 가계빚 사상 최대 감소라는 참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께 막 쓸데없는 이야기를 좀 했는데, 참 이 세상이란 게 저도 이래 좀 살아보니까는요, 정답이 없더라고요. 절대적인 악도 없고 절대적인 선도 없고,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것이 옳은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나이가 들면서 많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참 희한하게도 이 세상은 편안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적당하게 사는 게 좋고, 또 시대도 잘 타고나야 된다. 때마침 우리가 대한민국이 좀 부흥하던 시대에 태어나서 전쟁을 경험하지 않고 이렇게 사는 것만 하더라도, 그냥 이 시대에 사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사실은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앞으로도 나라가 참 잘 됐으면 하기는 그런 바람은 마음이 있지만은, 그런 마음은 몰랐을 때는 마음대로 이야기했었어요.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잘 된다는 그 마음 뒤에는 우리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해외에서 돈을 벌어와야 되는데, 누군가는 참 더 궁핍하게 살아야 되고, 누군가는 참 더 어렵게 살아야 되고, 누군가는 돈 벌기 위해서 가족과 생이별을 해서 살아야 되는 그 단초를 우리나라가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거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서 이런 세상을 보고 나니까, 세상이 이렇게 설계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 정말로 좀 허탈합니다. 허탈해요. 허탈하면서도 우리 애들한테 잘 살아라, 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 이야기하면서도 어떤 때 좀 죄짓는 듯한 그런 느낌 들 때도 있고, 이런 이야기 하면서도 그래요. 오늘 빚 갚은 사람들, 누군가가 1사분기 때 10조 12조 이렇게 되는 돈을 갚았다 그래요. 그 사람들 자기는 빚 갚았다고 술 한잔 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가 빚 갚아서 누구는 죽는다 이 자식아. 좀 미안하지만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